충격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 경주에서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한국 대통령이 단독 회담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바다 밑의 세상은 지금까지 단 세 나라만 지배해 왔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그 바다 속에 이제 한국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디젤 엔진으로만 자망하던 한국 해군이 이제 원자로로 바다를 지배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허락하지 않았던 기술, 강대국이 틀어지고 있던 그 비밀의 문이 경주 에이펙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이 어떻게 그 금지된 바다의 문을 두드렸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반도의 해안선은 길고 복잡합니다. 동해, 서해, 남해를 모두 품은 우리나라. 그 바다는 오랜 세월 한국을 지켜준 방패이자 동시에 약점이었습니다. 지금도 해군의 수면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더 오래 자망하느냐, 누가 더 조용하게 움직이느냐. 그 싸움에서 승리한 나라가 바다를 지배하죠. 하지만 그 경쟁의 무대에서 한국은 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그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열흘 이상 물속에 머물기 어렵고 전력 공급을 위해 반드시 떠올라야만 했습니다. 반면 바다를 지배하는 강대국들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괴물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그들의 잠수함은 6개월 이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도 됩니다. 속도는 2배, 작전거리는 6배. 한 척이 움직이면 해역 전체의 균형이 바뀝니다. 한국 해군의 장교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우린 잠수함을 잘 만드는 나라지만 바다 밑의 자유는 아직 허락받지 못했다. 왜일까요? 조선 기술은 이미 세계 1위입니다. 핵연료 관리 기술도 원전 수출을 통해 입증됐습니다. 그런데도 핵 추진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금단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능력을 알면서도 매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정치적 부담, 그리고 동북아 균형이라는 명분이 뒤따랐죠. 그러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문을 열어버리면 해저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0년 넘게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디젤 잠수함을 개량하고 소음을 줄이고 엔진을 개선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숨을 쉬어야 하는 잠수함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핵잠수함을 만들고 중국은 이미 태평양을 넘나드는 원자로 잠수함을 보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한국만이 여전히 허락을 구하며 바다를 지켜야 하는 상황. 이건 단순한 무기 경쟁이 아닙니다. 국가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였죠. 우리가 만든 배가 세계를 누비는데 왜 바다 밑은 아직 남의 기술을 써야 합니까? 이 질문은 수많은 엔지니어와 해군 장교의 가슴 속에서 수십 년 동안 타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불씨가 2025년 APEC 경주 정상회의에서 불길로 번졌습니다. 그날 단 한 줄의 회담 메모가 한국의 역사를 바꿀 서막이 되었죠. 경주의 가을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불국사의 종소리가 잦아든 저녁, 세계 21개국 정상이 모인 APEC 정상회의가 한국의 미래산업 세션을 끝으로 폐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정이 끝난 뒤 단 한 개의 문이 닫힌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비공개 단독 회담실.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단둘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회담은 원래 경제협력과 공급망 안정이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테이블 위엔 한 장의 도면이 펼쳐져 있었죠. K-Submarine Advanced Propulsion System. 한국 해군과 두산에너빌리티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소형 원자로 추진 엔진의 설계도였습니다. 트럼프는 잠시 그 도면을 바라보다가 입가를 비틀며 물었습니다. 이게 지금 잠수함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죠. 우린 이제 더 이상 허락을 기다릴 생각이 없습니다. 순간 통역사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말 속엔 외교 문법을 넘어선 결단의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의자의 등을 기대었습니다. 한국은 늘 놀라운 나라죠.
핵심 기술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이제서야 말하는 겁니까? 그 질문에 대통령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숨을 멈추지 않고 바다를 지키고 싶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국무부 참모가 눈치를 보며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언급하려 했지만 트럼프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 그 얘긴 나중에 하지. 그는 도면을 들어 빛에 비춰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한국은 디젤의 시대를 끝내겠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정적을 깨며 트럼프는 천천히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좋아요. 이젠 우리도 당신네를 시험해볼 때가 됐군요. 그 말은 승인도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단은 그 한 문장의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협력의 문을 열었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워싱턴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을 지원합니까? 국무부 대변인은 웃으며 대답했죠. No comment. 그 no comment가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바다 밑의 질서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울 남태령 국방과학연구소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죠. 이제 불가능이 아니라 언제 시작하느냐의 문제라는 걸.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조선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삼성, 현대, 대우, 이 세 이름만 들어도 전 세계 해운업계는 고개를 끄덕이죠. LNG 운반선, 초대형 유조선, 항공모함급 선박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단 하나의 분야만큼은 한국이 도면조차 볼 수 없는 영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추진 잠수함. 겉으로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위배된다. 핵연료는 군사용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늘 따라붙었죠. 하지만 내부 문서엔 전혀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동북아 해저 전략 구도가 완전히 재편된다. 그 한 줄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바다 밑의 질서는 미국, 프랑스, 영국이 나눠 가진 독점 구조였습니다. 핵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수심 수백 미터 아래에서 수개월을 잠항하며 적의 위성 감시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군사력이죠. 그 존재 자체가 외교의 균형을 바꾸는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그 카드의 틀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조선 기술력, 원자로 설계 능력, 정밀 용접 기술, 심지어 방열 소재와 소음 차폐 설계까지 모든 조각을 가지고도 퍼즐을 맞출 수 없었던 이유. 그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그 마지막 한 조각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늘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다른 이야기다. 표면적인 이유는 비확산 원칙이었지만 내막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이 그걸 완성하는 순간 일본은 뒤처지고 중국은 긴장하고 러시아는 견제에 나설게 뻔했으니까요. 즉, 한국의 기술 독립은 군사 균형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수십 년간 연료 공급 불가 핵심 도면, 비공개 운용 훈련 제한, 이 세 가지 금기를 걸어두었죠. 한국은 그 안에서 오직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묘한 역설이 있었어요. 그 제약 덕분에 한국은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의 도면 대신 자국 설계를, 프랑스의 장비 대신 국내 부품을, 영국의 훈련 대신 자체 시뮬레이션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렇게 쌓인 20년의 연구가 이제 불가능이란 단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APEC 경주 회담 이후 워싱턴의 싱크탱크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독립적 핵추진 연구는 더 이상 방지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그건 협박이 아니라 경고이자 인정이었습니다. 바다 밑의 세상에서 한국을 막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죠. 2025년 10월 22일 새벽 CNN과 BBC, NHK가 동시에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화면에는 어두운 항구 한켠에서 떠오르는 거대한 검은 선체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붉은 깃발과 낯선 문장이 보였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추진 잠수함 김구남 1호 진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소에서 제작된 이 잠수함은 북한 해군 장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되었습니다. 선체 일부에는 러시아 키릴 문자가 새겨져 있었고 현지 언론은 러시아
기술진 40명이 직접 참여했다고 보도했죠. 순식간에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에서 500k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위협이 떠올랐다. 워싱턴과 도쿄, 베이징이 동시에 대응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국방부 상황실에도 긴급 호출이 떨어졌죠. 지휘관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건 단순한 시범이 아닙니다. 이제 동북아 해저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가 남겼던 그 한 문장, 이젠 우리도 당신네를 시험해볼 때가 됐군요. 그 말이 뜻밖의 의미로 되살아난 겁니다. 그날 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화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장, 해군참모총장, 그리고 울산 현대중공업 기술본부장. 그들의 앞에는 단 하나의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버젯 KNARU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독립 개발 계획. 조용한 침묵이 흐르다 연구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일부 핵심 모듈은 두산과 한수원에서 완성 단계입니다. SMR 원자로 기반으로 비확산형 설계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더 이상 바다를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그 한마디로 회의는 끝났습니다. 이날의 결정을 두고 훗날 언론들은 이렇게 썼죠. 한밤의 결단, 바다의 판도를 바꾸다. 다음 날 아침,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선 해군 소속 연구요원들이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울산 남구의 현대중공업 설계동엔 기밀문서 하나가 전달됐죠. KNARU 초도형 추진 모듈 제작 개시. 그 문서 한 장이 40년간 막혀있던 기술의 댐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프랑스와 일본의 방산업계가 긴급회의를 열었죠. 한국이 진짜로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그건 곧 우리 시장의 종말이라는 뜻이야. 러시아가 만든 도발은 결국 한국의 결심을 불러온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진해의 바다 위엔 잔잔한 파도가 일렁였죠.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바다 속 어딘가에서 이미 새로운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3일 새벽 2시 40분 울산 현대중공업 연구동 지하 4층 출입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K나루 허가받은 사람만 출입 가능. 그 문을 지나면 조용한 철제 복도 끝에서 일정한 진동음이 들렸습니다. 거대한 원통형 장치, 그 안에서 은빛 회전자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죠.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첫 원자로 시제품이었습니다. 기술총괄 김태현 박사는 말없이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방사선 수치, 여류율, 냉각수 압력, 모든 지표가 안정 범위 안에 있었어요.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K나루라는 이름은 한국형 해군 원자로 단위를 뜻하면서도 새로운 항로를 연다는 우리말 나루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정부도 군도 공식적으로는 존재를 부인했지만 울산과 진해의 일부 설계팀은 이미 비밀리에 투입돼 있었죠. 디젤 엔진 대신 원자로를 품은 선체.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눌러왔던 기술자들의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우 선임 엔지니어는 15년 전 프랑스 기술연수 시절 들었던 한마디를 아직도 잊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배는 잘 만들지만 엔진은 못 만든다. 그 말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소음을 줄이고 열 손실을 막고 끝내 원자로 냉각 순환 시스템의 완전 국산화를 이뤄냈죠. 시험동 벽에는 이런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배가 세계를 누비는데 왜 바다 밑은 남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냉각 시스템의 온도는 섭씨 24도에서 27도로 안정되었습니다. 시험 가동이 3시간을 넘기자 김태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1단계 통과입니다. 다음은 방열소음 시험으로 갑시다. 연구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20년, 누군가는 3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험 결과는 암호화된 전용망을 통해 진해 해군기지 연구센터로 전달되었습니다. 해군기술정보처장은 짧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다 밑에서 숨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기밀은 오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일본 방위성은 위성사진에서 울산 남구 일대에서 새벽마다 비정상적인 열신호를 포착했습니다. NHK는 익명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죠. 한국이 핵추진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즉각 부인했지만 해외 언론들은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한 프랑스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한국은 바다의 침묵 규칙을 깼다. 그날 밤 김태현 박사는 일지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무모하다고 부를 것이다. 하지만 기술의 독립은 언제나 무모한 자들로부터 시작된다. 울산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공장 굴뚝 위로 피어오르는 수증기 사이로 달빛이 흩어졌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사이 그 빛 아래에서 새로운 시대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울산의 밤이 끝나기도 전에 세상은 이미 한국의 움직임을 알아버렸습니다. 2025년 11월 5일 오전 7시 워싱턴 D.C. 펜타곤 지하회의실 한미해양안보 공동위원회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미 국방부 해양전략국장이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핵추진 원자로를 돌렸다면 동북아의 바다는 다시 그려야 합니다. 그 자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군 보좌관, CIA 아시아국장,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화상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회의록에는 이렇게 남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통제선을 넘어섰다. 협력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견제가 불가능하다. 이 문장이 하루 만에 워싱턴 정가를 뒤흔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일본 해역의 균형을 위협한다는 내부 보고서가 돌고 있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기술자들은 우린 이미 그 수준을 못 따라간다고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훨씬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비아냥댔죠. 한국이 미국의 도움 없이 원자로를 가동했다고 믿는가? 하지만 몇 시간 뒤 중국 군사 전문지 현대병기는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로 소형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 자국 독자 모델 개발 가능성 매우 높다. 그건 인정의 기사였습니다. 수십 년간 기술의 변방으로 여겨졌던 나라가 이제 바다 밑의 질서를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유럽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GTT 해양에너지사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40년간 LNG, 화물창을 독점하며 한국 교선업의 로열티를 받아왔던 그 회사. 이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한임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젠 잠수함까지 한국이 만들겠다는 건가? 기술 식민지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 이틀 뒤 블룸버그 통신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바다는 더 이상 디젤이 아니다. 그 기사에는 케이나루 프로젝트라는 이름과 함께 울산 조선소의 새벽 굴빛 사진이 실렸습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세계가 잠든 시간, 한국은 바다 밑에서 깨어났다. 서울 청와대에서는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기자는 물었습니다. 핵잠수함 개발이 사실입니까? 대변인은 잠시 미소를 짓더니 짧게 답했습니다. 기술 독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CNN 앵커 앤더슨 쿠퍼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바다 위를 지배했다. 그리고 이제 바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서울, 워싱턴, 도쿄, 파리, 베이징 모두의 시선이 한 나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작은 실험실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묵묵히 다음 단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모니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다음 단계 실해상 추진 시험진의 앞바다. 그 문장 하나가 한국 기술자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진해 해군기지의 부두가 차가운 해무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은 기록에 남지 않을 하루였지만 한국 바다의 역사는 그 순간부터 새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두 끝에는 길이 110m의 잠수함 한 척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색 선체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지만 그 안에는 대한민국 기술의 혼이 담겨 있었죠. 그 이름, 대한1호. 한국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이었습니다. 선체 안에는 엔지니어와 해군 장교 24명이 탑승했습니다. 조타실 중앙의 주제어반 앞에는 김태현 박사와 해군 소령 윤재혁이 나란히 섰습니다. 김태현 박사가 계기판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숨을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05시 10분 제1원자로 점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핵연료 셀 상태 양호, 냉각 펌프 압력 정상, 온도 상승 시작합니다. 조용한 진동이 선체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디젤 엔진의 거친 굉음이 아니었습니다. 심해 속에서 들리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무음의 힘이었죠. 05시 17분, 계기판의 수치가 안전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영하 20도의 냉각수 속에서 원자로가 일정한 열을 내뿜으며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현 박사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바다의 심장을 얻었습니다. 함장은 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심 100m, 자망 개시. 잠수함이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의 해무는 점점 멀어지고 외벽을 스치는 물소리만이 들렸습니다. 05시 32분, 수심 300m. 모든 센서가 정상 범위. 소음 수치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기록됐습니다. 해군 작전센터에서는 실시간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었죠. 화면 위에는 이런 문장이 떴습니다. 기록, 갱신 소음 감지 불가. 함정 내부의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격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흘린 수십 년의 땀방울이 이제 바닷속에서 맺히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김태현 박사의 귀에 조타실 통신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출력 100%, 추진 모드 전환합니다. 그리고 잠수함이 천천히 그러나 묵직하게 전진했습니다. 바다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아래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해 작전통제소에서는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해군 참모총장이 조용히 일어나 격려했습니다. 보고합니다. 대한 1호 첫 점화 및 추진 성공. 그 말이 전해지는 순간 관제실에 있던 모든 장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첫 운용 성공. 바다는 이제 더 이상 미국과 러시아의 독점이 아니다. 서울에서는 국민들이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무 공식 발표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진해의 밤하늘엔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다 밑에서 새로 태어난 심장을 하늘이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죠. 진해 앞바다의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밤새 밀려들던 해무가 걷히자 수평선 너머에서 햇살이 수면 위를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 아래 깊은 바다 속에서는 여전히 엔진의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대한민국 첫 핵추진 잠수함 대한 1호. 그 심장은 오늘도 묵묵히 바다를 누비고 있었죠.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세계의 시선은 다시 한번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CNN은 다큐멘터리 제목을 이렇게 붙였죠. The Nation That Silenced the Ocean. 바다를 잠재운 나라. BBC는 전문가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기술이 아니다. 한국은 세계가 믿지 않던 한계를 부숴버렸다. 프랑스 해군대학의 한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제 조선기술의 교과서엔 한국이 첫 장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놀라움과 당혹을 동시에 드러냈고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의 기술적 자립이 아시아 균형을 바꿨다며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죠. 하지만 정작 울산과 진해의 연구자들은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책상 위엔 상장도 기사도 없었습니다. 다만 낡은 커피잔과 빛바랜 설계도 그리고 그 위에 손으로 쓴 짧은 문장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기술은 자존심이다. 김태현 박사는 언론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는 어린 후배 엔지니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처음으로 바다 밑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 자유를 지키는 건 기술보다 마음이야. 그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바다는 더 이상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었거든요.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스스로 항로를 정할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그들이 꿈꾸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며칠 뒤 진해 기지 부두에서 대한 1호에 항해 일지를 회수하던 해군 장교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죠. 이 배는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다. 이것은 70년간의 기다림과 수많은 기술자의 눈물로 완성된 한 나라의 자존심이다. 그 문장은 이후 해군 사관학교 정문현판으로 새겨졌습니다. 우린 이제 바다 밑에서도 빛을 본다. 그리고 그날 밤 진해의 등대 불빛이 다시 바다 위로 길게 퍼졌습니다. 그 불빛 아래 대한 1호는 조용히 수면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어떤 방송도 어떤 뉴스도 그 항로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바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주인인지, 누가 기술로 나라를 지켰는지를. 그날 바다는 오랜 세월 인간의 발자취를 지켜보던 그 바다는
조용히 파도를 일으켜 대답했습니다. 나는 기억하겠다. 허락받던 나라에서 스스로의 길을 걷게 된 그날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케어, 저는 나우라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